해달의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이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이것의 주인이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나의 주인이다. 그는 나와 숨바꼭질하는 것을 좋아한다. 옷장 문을 열어도 침대 밑을 살펴도 없다가 까먹을 때쯤 불쑥 나타나 나를 놀래킨다. 그는 나의 적이다. 크고 무거운 몸으로 나를 짓누른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두 발을 눌러 부러뜨린다. 그는 나의 친구다. 나에게 새로운 것들을 경험시켜준다. 그리고 나의 약한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또 나와 함께 영원히 붙어있는 참 쌍둥이다. 해석. 이것의 정체는 우울함이었습니다. 우울함은 내가 다스릴 때도 있고 우울함이 날 다스릴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우울함이 더 이상 없다고 확신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보내다가 깊고 늦은 밤 나에게 불쑥 찾아와 나를 놀래킵니다. 그리고 내가 제대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때로는 나에게 새로운 시야를, 강한 힘과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천 개의 얼굴을 하고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나는 한 게시글을 봤다. 딱 봐도 어그로를 끌려고 작정한 글이었지만 마침 지루에 미칠 지경이던 내 이목을 끌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룸메를 죽이고 싶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클릭했다. 대강의 내용은 이랬다. 자신의 룸메이트가 씻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예술가가 되겠다며 학교를 자퇴하고서 알바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저 잠만 자거나 새벽 내내 시끄럽게 게임만 한다는 것이었다. 난 글을 읽으며 정말 허접한 인생이구나 생각했다. 알바를 안 하면 어떻게 생활하냐는 내 질문에 글쓴이는 룸메가 부모님이 매달 보내주시는 돈으로 생활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가끔 돈을 늦게 보내는 날이면 큰 소리로 욕하는 소리도 들린다고 했다. 댓글에는 어느새 룸메의 인생은 완전히 노답이라느니 죽는 게 낫겠다느니 사람들이 몰려와 한마디씩 거드는 분위기였다. 사람들은 룸메의 얼굴을 좀 보자며 글쓴이를 닥달했고 나는 그 반응들을 흥미롭게 지켜보며 과자를 먹었다. 글쓴이가 룸메의 사진을 올리자 사람들은 생긴 것도 혐오스럽다며 비웃었다. 이윽고 글쓴이는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에 자극이라도 받았는지 추천수가 300을 넘으면 생방송으로 죽이는 장면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나는 추천을 누르며 설마 추천수가 그렇게까지 오를까 생각했다. 하지만 내 예상과는 달리 추천수는 금세 300을 훌쩍 넘어섰고 30분 후 글쓴이는 링크를 하나 올렸다. 그 링크를 클릭하니 생방송을 하고 있는 화면이 켜졌다. 그리고 사진 속 남성이 나와 스스로 목을 매달았다. 해석. 글쓴이가 말한 룸메는 사실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글쓴이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설명하면서 룸메를 죽이는 게 낫겠냐며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고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비난을 하며 그렇게 살 바에 죽으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결국 글쓴이는 크게 절망했고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엄마는 말했다.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고 싶다면 산타를 믿어야 한다고. 가끔은 믿기 힘들었다. 가령 올해 마트에 앉은 산타가 작년에 본 산타와 외모가 다를 때 말이다. 이 사실을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하곤 했다. 만약 내가 그런 말을 하면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지 못할 거라고 했다. 엄마는 산타의 변신 마법이겠거니 하고 믿으라고만 말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동생을 데리고 공원을 찾았다. 동생이 눈사람을 만들 동안 나는 친구들과 눈싸움을 했다. 그날 우리는 공원에서 산타를 만났다. 그는 우리에게 다가와 작은 선물을 하나씩 나눠주었다. 그는 우리 보고 모두 착한 소년, 소녀들이라고 말했다. 산타는 내 동생에게 내게 줄 선물이 너무 커서 썰매에 실려있다고 말했다. 산타를 도우러 떠난 동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 아저씨는 우리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우리는 그저 산타를 봤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빨간 옷을 입은 산타라고. 그게 우리가 아는 전부였다. 그해 나는 엄청 많은 선물을 받았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나는 그날 공원에서 봤던 산타가
이웃집에 사는 빌리 아저씨와 닮았다는 말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뿌듯했다. 나는 그날 동생이 썰매가 아닌 그 아저씨의 파란색 픽업 트럭에 탔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뿌듯했다. 엄마는 항상 그런 말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게 산타의 마법이라고 했으니까. 엄마는 크리스마스에 산타의 선물을 받고 싶으면 산타를 믿어야 한다고 말했으니까. 해석. 주인공의 동생은 산타와 함께 간 것이 아니라 옆집 아저씨에게 납치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평소 산타를 믿어야 된다고 믿고 있던 주인공에게 산타의 말은 절대적이었고, 주인공은 산타의 정체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입을 닫고 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 새로운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거든. 내 남자친구는 정말 잘생겼고 친절해. 전 남자친구보다 훨씬 낫지. 또 문자가 왔어. 내가 오늘 데이트한다는 걸 알았는지 전 남자친구는 문자를 보냈어. 집에 잘 들어갔는지 궁금하다며. 나는 그가 아직도 자기가 내 남자친구인 줄 착각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 무시했어. 집에 도착해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하려는데 계속 전 남자친구의 문자가 쏟아졌어. 걱정이 된다면서 집에 잘 도착했냐는 문자가. 나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욕설을 섞어 도착했으니 이제 관심 끄라고 보냈어. 그 직후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있던 내 집 주변이 밝아졌어. 해석. 전 남자친구는 아직도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신과는 달리 벌써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귄 주인공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집 주변에 숨어 있다가 주인공이 집에 도착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불을 지르고 도망갔습니다. 난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었다. 수업이 지루했던 나는 창문을 바라봤다. 잔디에 놓여진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나는 학교 종이 치자마자 바깥으로 달려나가 그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 사진 속에는 내가 본 사람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이 보였다. 소녀는 해맑은 미소로 V를 하고 있었다. 난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버렸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 소녀를 아냐고 물어봤지만 그 소녀를 안다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실망을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꿈에서라도 그 소녀를 보고 싶은 마음에 주머니에 넣고서 꼭 안고 잤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비몽사몽 밖으로 나갔다. 내 건너편에는 사진 속에 그 소녀가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달려나갔다. 해석. 사진 속 여자아이는 V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는 데 정신이 팔려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음으로 죽을 사람을 환영하듯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남자친구가 있다. 남자친구는 친절하다. 하지만 가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어떤 때냐면 그는 내가 친구와 말하고 왔을 뿐인데 나에게 소리를 쳤다. 나에게는 믿음직스러운 친구이지만 그에게는 그저 낯선 사람이니까 경계하는 게 당연하겠지? 그리고 그는 마른 게 좋다면서 나를 굶겼다. 다 너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는 그렇게 말했다. 나의 건강까지 생각해주다니 감사할 일이겠지? 그는 언제나 나를 감시했다. 혹시 내가 위험해지는 일이 생길까봐 그런 것 같았다.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졌고 나는 함부로 미소 지을 수도 없었다. 그랬다가는 그날 무슨 일을 당할지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처음에 그는 내가 웃을 때 제일 예쁘다고 말해줬는데 어느 날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던 중이었다. 그는 내가 키득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바람을 피운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곧바로 내 핸드폰을 빼앗더니 다시는 돌려주지 않았다. 그는 내가 부모님을 그리워할 때도 내 머리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우리 관계를 위해서도 이게 좋다고.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내가 멍자국 때문에 울던 밤에는 나에게는 그가 있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칼을 쥐어들고 그를 여러 차례 찌르면서 말했다.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이게 다 당신을 위한 거야. 통제광으로 살아가려면 정말 힘들겠지. 그래서 그의 고통을 끝내주었다. 나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했다. 해석.
주인공은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과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자신의 행동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뿐이었고 결국 주인공도 자신의 방식으로 그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나에게는 장난감이 있다. 그건 바로 내 동생이다. 내 동생 에이미는 놀려먹기 좋다. 난 엄마에게 살아있는 장난감을 만들어준 것을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오늘은 내가 끔찍한 몰골로 동생의 방으로 달려가 엄마가 살해당해버렸다고 말하자 동생은 경기를 일으키다 쓰러졌다. 나는 그런 동생을 뒤로하고 화장실에 가서 케찹을 닦아내며 웃었다. 2020년 11월 3일 화요일. 동생은 내 계속되는 장난에 머리가 이상해졌는지 눈도 퀭해지고 가끔은 중얼중얼 헛소리까지 해댔다. 하지만 난 아직 충분히 만족하지 못했다. 난 동생을 망가뜨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완전히 말이다. 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다. 2020년 11월 21일 토요일. 폭풍우가 치는 밤. 나는 천둥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천둥이 번쩍이는 소리에 맞춰 내 머리에도 아이디어가 반짝 떠올랐다. 나는 동생의 방으로 가보기로 했다. 동생은 엄마 방으로 잠깐 피신을 간 것 같았다. 나는 동생이 돌아오기 전 동생의 옷장에 숨어 숨죽여 기다리며 옷장 틈으로 동생이 들어오는지 살펴보았다. 한참을 기다리자 엄마가 동생을 안고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는 동생에게 잘 자라고 말하며 볼을 쓰다듬어주고 밖으로 나갔다. 동생은 조금 안심한 표정이었다. 나는 흥분에 몸을 떨며 생각했다. 에이미를 망가뜨릴 시간이라고. 나는 속삭였다. 에이미는 반응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 이어나갔다. 에이미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나 옷장에 있어, 에이미. 나랑 같이 놀자. 나는 아주 음산하게 속삭였다. 에이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오늘 밤은 안 돼. 나는 혼란스러움에 얼굴을 찡그렸다. 분명 잠꼬대를 하는 거겠지? 일어나, 에이미. 나의 뒤편에서 손이 뻗어왔다. 그것은 나를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고는 얼음장 같은 손으로 나의 입을 다시 꽉 틀어막았다. 해석. 동생은 주인공의 괴롭힘 때문이 아니라 집에 살고 있던 어떤 존재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초췌해진 것이었습니다. 옷장 안에 있던 존재가 여느 때와 같이 말을 건 것인 줄 알고 동생은 다음에 놀자고 말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동생을 괴롭히려던 주인공은 어떤 존재에 의해 입을 틀어막혔습니다. 10월 21일 수요일. 안녕, 나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어. 이 나라는 이름 그대로 참 이상해. 이곳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단 한 줌도 존재하지 않아. 항상 미움과 폭력뿐이지. 다른 나라로 가면 되지 않냐고? 그럴 순 없어. 이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절대 이곳을 벗어날 수 없거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나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어쨌든 난 이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참 기구하지? 10월 30일 금요일. 오늘은 여왕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난 캄캄하고 차가운 지하실에 갇혔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 뿐이었지. 11월 9일 월요일. 오늘은 왕의 심기에 거슬렸다는 이유로 난 종일 매를 맞을 수밖에 없었어. 맞았던 자리가 아물기도 전에 말이지. 오늘도 내 밤은 눈물로 가득 채워지고 말았어. 11월 22일 일요일. 더 이상 안 되겠어. 반란을 일으킬 거야. 내가 이 나라를 떠나지 못한다면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면 되잖아. 왕과 여왕의 콧대를 꺾어줄 거야. 그들이 깊은 잠에 빠지면 그들의 썩어버린 심장에 칼을 꽂아 넣을 거야. 11월 24일 화요일. 내 계획이 들켜버렸어. 그들은 내 목을 뽑아버릴 정도로 세 개의 머리채를 잡아주고는 어디론가 끌고 가둬버렸어. 이곳은 지하실보다 훨씬 더 좁았어. 이곳은 지하실보다 훨씬 더 어두웠어. 나는 또다시 갇혀버렸어. 이번에는 정말 죽을지도 몰라. 어쩌면 이제 나에게 평화가 찾아올지도. 11월 28일 토요일. 눈을 떠보니 하얀 나라였어. 아름다운 요정들이 날 치료해 주었어. 내가 바란 평화와는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입가에는 안도의 미소가 띄어졌어. 그런데 그것도 잠시. 저 멀리서 여왕이 나를 향해 걸어왔어.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멈춰섰어.
그리고 이제껏 보지 못했던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 깨어나서 다행이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해석. 주인공이 살고 있는 이상한 나라는 집이었습니다. 여왕은 엄마, 왕은 아빠. 주인공의 엄마와 아빠는 주인공에게 매일같이 이유 없이 체벌과 학대를 했고, 주인공은 결국 죽기 직전까지 목숨이 위협당해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그들은 흉측한 괴물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온화한 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